안녕하세요. 대구 시민대학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을 직접 뵙고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접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접촉이 아닌 접속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서로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정은진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조선 후기의 인물인 표암 강세왕이라는 분의 거리두기 삶을 살짝 엿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구시민대학의 큰 주제가 비대면 시대의 어떤 삶의 서사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비대면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는 동양 그리고 우리 조선의 특히 영조, 정조 시기에 활동했던 표암 강세왕이라는 분의 거리두기 삶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동학교전이었던 명심보감이라든지 논어라든지 이런 고전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저의 전공이기도 한 표암 강세왕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그 의미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낯설시죠? 표암 강세왕 누구지? 오늘 좀 못 들어본 주제인데 시인인가? 정치가인가? 아니면 예술가인가? 아니면 조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김홍도의 스승이 아니었던가? 저도 또 중학교 때 시험 문제에 우리나라에서 서양 화법을 제일 처음 도입한 사람을 하면서 정답으로 강세왕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기억들을 잠시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표암 강세왕 탄신 300주년을 기념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거대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표암의 어떤 예술 세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잠깐 확인해 보시죠. 예. 확인해 보셨나요? 깜짝 놀라셨죠? 이런 분이 있었나? 이렇게 많은 그림? 이렇게 많은 글씨? 그리고 저 자화상은 뭐지? 초상화? 그리고 스승이었던 거야? 예. 아마 대구에서는 큰 전시가 많이 없죠. 저는 이제 대구에도 좋은 전시들이 미술관이나 또는 갤러리나 또는 작은 어떤 공간들을 통해서 문화가 향유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루어졌던 이 전시를 보게 되면 이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표암 강세왕은 조선에서 문학과 예술, 특히 글씨, 그림, 그리고 사실 검은고도 상당히 잘 탔는데요. 최고 실력자라고 할 수 있고 당시 문화관광부의 수장이라고 할 만큼 문예계의 넘버원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도 그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평을 했는데요. 한문에는 갈지자라는 지자가 여러 용법으로 쓰는데 이 갈지자를 10개를 딱 써서 아주 간명하게 그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에 있어서는 태지, 문지태지, 화지계지, 필지희지, 화지계지, 그 다음에 광지겸지, 애지중지라 이렇게 했는데 문학에 있어서는 중국의 당나라 때문인 한유를 최고로 치고요. 글씨 분야에서는 왕이지라는 동진의 인물, 또 그림에 있어서는 고개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 세 인물이 어떻게 보면 문장과 서예와 그 다음에 그림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 정말 넘을 수 없는 4차원, 요즘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넘사벽인데요. 광지란 누구냐? 바로 광세왕의 자라입니다.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이 있고 성년이 될 때 부모님이 지어주는 또 다른 닉네임, 바로 자인데요. 그 강세왕의 자가 강지였기 때문에
정조 임금은 이 광지가 모든 것을 겸비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애지중지하노라. 결국은 모든 이 분야에 있어서 통합했다라는 그런 정조의 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걸맞게 바로 강세왕의 문집은 그의 문학 세계를 잘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필사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집을 통해서 그의 정신이 무엇이고 문학적 구현은 무엇인가를 석사 박사 논문에서 설명해 냈습니다. 이 책은 아까 그 앞에서 본 문집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쓴 것인데요. 제 탁자에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세왕이란 이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만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술사 분야 전공자 2분, 그 다음에 문학 분야 전공자 2분. 그래서 김종진 선생님은 한문학을 전공하셨고 또 변영섭 쌤은 얼마 전에 예전에 문화관광부 장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직 쌤도 미술사를 하셨고 그래서 네 분이 힘을 모아서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강의 이후에 조금 더 이분을 이해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예에서는 어땠을까요?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는 금묵이라는 편지첩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표암 강세왕의 글씨가 있습니다. 표암 강세왕의 서예 작품들은 수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유독 이 작품을 좋아합니다. 표암의 글씨는 가녀린 듯 하면서도 힘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정신이 녹아있고 마치 그의 얼굴을 닮은 것처럼 아주 유려한 행초가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자기 조카에게 써준 글인데요. 예, 당시에는 표암이 굉장히 중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유일했죠. 그래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보고와 함께 잘 다녀오느라는 그런 인사를 이 서예 작품에 담아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작품들은 사실은 이제 표암 강세왕의 그림 작품은 여러분이 그 국립중앙도서박물관의 유튜브를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산수 그림, 그 다음에 매낭국축, 화해 그림, 그 다음에 또 자화상 인물화 부분, 그 다음에 뭐 기물, 내 삶의 주위에 있는 것들 등등등등 많은 분야를 그렸는데요. 우리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매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꺾어진 모양이 마치 그의 어떤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인을 잃고 나서 떠난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송도 기행첩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2점을 일단은 맛보기로 여기에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상 본 것처럼 우리 강세왕이라는 인물은 시, 서, 화 또 시를 달리 말하면 문장이겠죠. 여기에 독보적인 경지였구나. 그렇다면 그의 삶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오늘의 강의 주제인 거리두기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강세왕이라는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강세왕의 어떤 삶과 그 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